림키입니다. 저는 예전에 K-pop 아티스트로 활동을 잠시 하다가 지금은 아시안 문화와 사회적 시선의 편견들을 깨고 저만의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K-팝이라는 장르에서 벗어나서 저만의 음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음악을 통해 오리엔탈리즘과 아시안 문화의 기존 인식을 바꾸고 아시안 문화의 다양성이 많이 알려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많은 팬분들은 이제 슈퍼스타 K3 통해서 림킴님을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그런 조금 되게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그럼 슈퍼스타 K3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미국으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민을 갔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도 계속 음악을 하고 싶은 꿈을 키워오다가 마침 뉴저지로 그 슈퍼스타 K가 해외 오디션을 온다고 해서 우연치 않게 그 오디션을 보게 됐었죠. 그럼 본인은 스스로 K-팝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K-팝이라는 그 단어가 코리안 팝이잖아요. 사실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K-팝을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가 딱 그려지잖아요. 이런 장르? 뭔가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저는 그 인식들을 좀 깨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단어보다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단정 짓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음악은 어떤 면에서 바뀌었나요? 이전에 활동했던 음악들은 제가 만든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의 생각 혹은 어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지의 주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음악처럼 느껴질 만큼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앨범으로 컴백하셨나요? 앨범 제목이 제너레이션인데 제너레이션과 에이시안의 합성어예요. 저와 비슷한 세대들이 생각보다 동양의 문화 혹은 한국의 문화들을 접할 기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전에 좀 역사의 유물 같은 그런 동양의 문화가 아니라 지금 동양인이면서 또 여성의 이야기들을 직설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앨범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선들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K-pop 뭐 아티스트나 그 아이돌 혹은 동양 여성의 이미지들을 봤을 때 그 특유의 약간 판타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옐로우 피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딱 그들이 원하는 그 판타지적인 모습들로 소비하고 싶어하고 그렇게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럼 해외에서 계셨을 때 뭐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한국이나 뭐 아시아인들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약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특별하게 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 주장을 세게 하지 않고 누구랑도 어울려서 그냥 지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음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저는 편견은 그대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 편견을 깨는 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연습하시는 거를 봐도 될까요? 네, 그럼.
그동안 봤었던 안무들과 달리 림킴님의 안무가 되게 독특해 보이는데 혹시 어떤 춤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무를 짠다고 했었을 때 그때 무희라는 그 댄스 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춤을 봤는데 뭔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동양적인 뭐 춤사위나 제가 생각하는 컨셉이랑도 잘 맞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안무를 작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양 여성 캐릭터들도 얘기하고 뭔가 좀 딱 이런 춤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서 이렇게 안무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는 누구에게 가장 큰 힘을 얻으셨나요? 뭔가 혼자 이걸 좀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저랑 뭔가 비슷한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게 뭐 팬일 수도 있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그냥 무의식 중에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앨범 발매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들이 직접 뭔가 힘을 주고 메시지를 전해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림킴님에게는 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 말 그대로 뭐 팬과 가수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고 사람들과 대중들한테 직접 저의 음악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보내주는 지지로 이 앨범을 완성하면 훨씬 더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후원하신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리스닝 세션을 미리 열어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같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다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서 그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했고 제가 하는 그런 음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림킴이라는 아티스트는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다들 알다시피 슈스케 3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됐는데 그때 림킴의 목소리를 좋아했는데 텀블벅에서 장문의 글을 올리셨어요. 이런 바뀐 음악을 하게 돼서 그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 메시지랑 뜻을 되게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메시지에 팬이었어요. 아티스트로서 약간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그 완성형 김예림보다는 지금 뭔가 항해하고 있는 림킴이 보다 선명하게 느껴져요. 예전의 김예림과 차별되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아시안 여성 같은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동아지게 부순 사람이 이제 림킴밖에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메시지를 내주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림킴밖에 없다. 그럼 이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친구 통해가지고 링크 타고 들어가서 알게 됐다가 신선한데 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텀블벅이라는 형태로도 이 친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기사를 아마 그때는 통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통해서 들어가서 후원하고 있었던 경험. 팬으로서 림킴님에게 약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팬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라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팬들의 응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멋진 음악을 계속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림킴님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약간 되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셔서 죄송해요. 먼저 하시고 네, 먼저 했어요. 하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놀래키려고 앞에 잠깐 있다가 그러니까요. 후원해주신 팬들 이제 직접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근데 리싱 세션 할 때 이렇게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얼굴들이 확실히 나 있고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런 공간에서 약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반갑고 좋죠. 뭔가 갑자기 근데 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약간 예상치 못한 어떤 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에너지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딱 만나서도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네. 인터넷으로 얘기를 하는 거랑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뜻깊은 자리 같아요. 네. 엄청 좋은 거.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도 들고 제가 손에다가 선물만 받은 느낌이 뭔가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한테 솔직히